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홍콩에서 시작합니다. 홍콩 하면 쇼핑의 천국 이런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참고로 어쩌다가 이 홍콩이 쇼핑의 메카가 됐는지 잠시 설명드리자면 여긴 1년 내내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물건이나 명품까지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쇼핑 인구가 몰리면서 시즌별로 대규모 세일까지 진행하죠. 이러니까 주변에서 나 홍콩 가서 싸게 샀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쇼핑의 천국에는 그에 걸맞게 화려하게 꾸며진 대형 쇼핑몰들이 도시 곳곳에 존재합니다. 주요 쇼핑몰만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특히나 다이아몬드 힐에 위치한 플라자 할리우드도 그중 한 곳입니다. 이 할리우드라는 명칭과 걸맞게 영화를 모티브로 인테리어가 된 고급 쇼핑몰이에요. 다양한 상점은 물론이고 전시 공간에 또 6개의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죠.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관광지로 유명한 웡타이신 사원, 리안 가든 이런 게 있어서 1년 내내 여행객 그리고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6월 2일 이 플라자 할리우드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6살의 퐁 히우퉁 그리고 22살의 라우가이 헤이 이 두 여성이 평화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성간 연인 사이였어요. 둘 다 힘든 유년기를 보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키워온 상태였거든요. 이날은 퐁 히우퉁의 할아버지 생신을 기념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쇼핑몰에 좀 일찍 도착을 한 거죠.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쇼핑이나 할 겸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오후 5시, 이들이 화장품 가게를 지나던 무렵 수상한 사람 하나가 둘을 향해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걸 감지한 커플이 저 사람 뭐지? 하고 대응을 하기도 전 남자가 다짜고짜 30cm짜리 큰 칼을 꺼내 들더니 퐁 히우퉁에게 다가와 휘두르는 거예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가해 남성이요. 옆에 있던 다른 여성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퐁 히우퉁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한에게 찔린 횟수가 자그마치 25번입니다. 이 쇼핑몰 한복판에서 지금 25번을 연속해서 찔린 거예요. 현장에 당연히 목격자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경비원도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했는데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진 못했죠. 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서웠는지 그냥 우물쭈물 무전기만 가지고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눈앞의 괴한을 어떻게 저지하지는 못하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범인에게 달려든 건 라우가이 헤이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연인 퐁 히우퉁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달려들어서 괴한 밀쳐냈고 그 사투 끝에 마침내 피해자를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범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라우가이 헤이에게 칼을 겨누더니 결국 그 칼날이 그녀의 목을 찌르고 맙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원래 공격하던 퐁 히우퉁에게 가서 칼로 심장을 깊게 찔러버렸죠. 결국 두 여성은 모두 피를 흘리며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제야 범인은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다시 돌아오더니 지금 모두가 보는 그 앞에서 라우가이 헤이의 목을 또다시 졸라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 여성, 어린이들이었죠. 물론 성인 남성도 있긴 했지만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무자비로 찌르는데 이 사람한테 맞서기란 누구에게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경비원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의의는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비명소리가 울리자 인근 식당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노인이 이들을 구하고자 달려나왔던 겁니다. 64세의 파이 씨. 그는 막 달려왔는데 식당 의자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범인에게 다가가서 얼굴, 특히나 이마를 정확히 탁 가격하게 돼요. 그리고선 의자를 막 휘두르면서 막아섰죠.
범인은 2차례 공격을 당했고요. 이후 휘청거리더니 복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범인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미치도록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놓고 갑자기 우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여기서 파이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단 그를 붙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자를 가슴까지 높게 들고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범인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행인들은 이 쓰러진 2 여성을 도우려고 다가갔죠. 근데 이미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신고를 받고 다행히 4분 후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범인은 체포됩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 여성들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린 후였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맨 처음 집중 공격을 당한 퐁히우퉁은 이미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라우가이헤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들을 찌른 그 흉기는 현장에서 압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날이 휘어져 있었어요. 자, 사태 파악에 나선 경찰은 맨 처음 범인이 퐁히우퉁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라는 목격담을 듣고 이걸 원한 범죄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이 여성 사망자 중 한 명이 범인이랑 부부관계라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걸 보도한 거죠. 그럼 피해자가 불륜을 해서 화가 난 범인이 살해를 했다라는 완벽한 오보였는데 사실 무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수사 결과는 상상보다 더 잔혹합니다. 범인이요, 2 사람과 전혀 안면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였던 거예요. 범인은 1984년생의 당시 30대 후반 시토 신권입니다. 이 사람 10년 전에 직장 잃고 이후 집에서만 게임을 했던 그런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게 처음은 아니에요. 3년 전인 그때쯤에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을 공격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이때 조현병 진단이 인정이 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된 거예요. 추가 조치로 병원 진료 받고 있긴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7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고요. 또 퇴원을 한 후에도 3개월마다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수년이 흐른 채 살아온 거고요. 근데 차도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치료가 부족했던 걸까요? 한편 쇼핑몰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범행 전후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흰색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0분 전에 쇼핑몰 아래층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숨기고는 막 쇼핑몰을 배회하고 있어요. 그러다 하필 이때 2 여성 피해자가 자기 레이더망에 포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2 여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거죠.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23년 6월 5일 범인 시토 신권은 2건의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그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양손에 주먹을 쥐고 늘어뜨린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남성 경찰관에 의해서 호송되는 모습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포착이 됐죠. 그는 보석 신청도 없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질환 병력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치료센터에 구금돼요. 작년 10월 10일 판결이 올해 2024년 1월로 연기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의 최종 판결은 홍콩 현지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신상은 지금껏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정말 대낮에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홍콩 사회에 큰 트라우마와 또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피해자를 막 칼로 찌르는 장면, 이게 SNS를 통해서 막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이건 인터넷 사회의 부작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죠. 또 아이들이 이걸 행여나 시청할까봐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선량한 시민들과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바로 다음 날, 이번엔 홍콩 시내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한 남자가 체포됩니다. 잠옷 차림에 심지어 칼을 2개나 들고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역시나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은둔형 외톨이로 밝혀집니다. 전날에 막 인터넷으로 범행 영상을 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엉뚱하게도 범인 시토신권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하더니 다음날 모방 범죄를 일으키고자 한 거예요. 너무 소름 돋죠. 기이한 현상은 계속됩니다. 홍콩에 살고 있던 34살의 남성 이 씨가 이 범인을 막 찬양하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면서 즉각 체포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SNS에다가 2 여성을 살해한 시토신권에게 감사하다. 이런 정말 몰상식한 발언을 내뱉은 거예요. 동시에 지난 2014년 타이페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4명을 살해한 범인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죠. 바로 체포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랬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역시 지난 2016년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약물 치료 중단했고 그러다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진 거죠. 결국 그에겐 처벌 대신 2개월간 병원 구금이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여파는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건.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범인 조선은 범행 전에 그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범행 직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도 일치했고요. 전문가들 또한 그가 홍콩 사건을 참고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자극이 됐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홍콩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건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기에 홍콩 정신건강협회 역시 폭력을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5% 미만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확실한 치료가 부족하지 않았냐 라고 지적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플라자 할리우드 쇼핑몰은 얼마 안 가 평소대로 개방되었습니다. 광장에 추모 장소가 마련이 되면서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죠. 동시에 죽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라우가이헤이 씨는 평소 좀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미용사로 일하며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대부분 가족들에게 갖다 줬고 이걸로 생활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 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머니 역시 큰 충격에 일상이 모두 멈췄고요. 물론 그러면서 홍콩 내에서는 유가족을 돕는 손길이 전국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퐁히우풍의 가족 역시 너무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 당일이 할아버지의 생신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90세이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차마 손녀가 생일 잔치에 오기 전에 죽음을 당했다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친척까지도 애써서 할아버지 앞에서 슬픔을 숨겨야 했어요. 한편 이번 사건에서 큰 공을 세운 분이 있죠. 바로 노인 파이 씨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 쇼핑몰에서 일하던 식당 요리사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던 중에 급하게 달려왔고 용기 내서 범인을 상대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가 그래, 나도 당연히 무서웠지만 사람이 다치는 건 막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2명의 이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거고 난 결코 영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무서워하고 망설이던 그 자리에 나선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의인이고 또 영웅입니다. 추 범인을 잡은 파이 씨와 또 응급처치를 도운 4명의 시민에게는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날 가장 용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 라우가이헤이 씨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상대를 구하겠다고 맨몸으로 맞서는 게 이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콩 당국이요. 이 언론 보도를 할 때 피해자들의 관계를 그저 이 여자 둘은 친구였다 라고만 발표한 거예요. 이후에 둘이 연인 사이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쩌면 그 관계조차 무시해버린 홍콩 당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건 용기 앞에서 그들의 마음, 관계를 부정했다는 게 좀 씁쓸하고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그 당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명합니다.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로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묻지마 이 단어 자체가 사회의 외면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묻지 말아야 할 범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